첫 번째 이제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생명공학? 생명은 알겠는데 거기에 공학? 나도 잘 생명공학 정확하게 나는 이제 생명과학 하는 사람이니까 공학을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번역하면 바이오테크놀로지 또는 뭐 바이오엔지니어링이라고 붙일 수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생명 현상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매니플레이션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공학적으로 뭐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의도예요. 그래서 뭘 위해서? 경제적이나 복지를 위해서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생명 현상을 어떻게 조절해 볼까 하는 게 이제 생명공학이에요. 여기 보면 쥐가 두 마리 있어요. 특별해 보이지 않는 쥐인데 잘 읽어보면 뭐래요? 요 까만 쥐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어요? 부활했나요? 그런 게 아니고 뭐래요? 이미 죽어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시체 쥐에서 세포를 따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복제질을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재밌을 것 같아요? 봅시다. 재밌을지. 잘 안 먹히네. 그래서 도대체 그런 것이 가능한가? 아이고.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를 챕터 15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봅시다. 그런 것들을 형질 전환을 이용한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해요. 형질 전환. 말이 그렇게 딱 와서 닿지 않아요. 형질을 전환했다. 형질이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현형 같은 것들을 형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전환했다. 어떻게 전환했다. 영어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챕터에서 하는 세 가지의 예를 먼저 들었는데 자꾸 거꾸로만 가네. 봅시다. 형질을 전환한 생명공학, 유전자 변이를 한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첫 번째 소개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포들이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세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처음 아주 어렸을 때 세포하고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세포하고 노화됐을 때 세포하고 다 틀려요. 세포의 특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포 안에 그런 일련의 히스토리 같은 것들이 다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노화 같은 것도 다 프로그램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거꾸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중고등학교 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세포들 단위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마지막에 생명공학의 한 분야는 법의학 생명공학.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TV쇼 많이 보는 것 중에 뭐 있죠? CSI, 범인 잡는 거. 어떻게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그런 데 쓰일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 챕터 15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조금 복잡해요. 그런 거를 오늘 다 못할지도 모르고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유전자 전이 생물이에요. 이건 나중에 동영상 볼 때 심층적으로 KBS에서 한 그 영상물을 보면 좀 더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트랜스제닉 애니멀이라고 또는 트랜스제닉 오르가니즘, 주로 동물에 많이 붙여요. 이 이름은. 같은 이름으로 식물에 잘 붙이는 이름은 GMO라고 얘기해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근데 번역하면 똑같아요. 유전자 변이 생물이에요. 유전자 변이체, 유전자 변이 생물.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면 transgenic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돼요. 한국말로는 유전자를 전이 또는 변이시켰다,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transgenic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다 핵의 DNA를 잘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의, 다른 스피시스의 DNA를 거기다 어떻게 집어넣어서 변이를 시킨 것, 변화를 시킨 것, 그거를 트랜스제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중간중간에 보면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걸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용을 하냐 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그것도 단백질의 작은 단백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는 어디 있어요? DNA 상에 있죠. 그죠? DNA가 RNA에 대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잘 만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못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을 밖에서 넣어주면 정상처럼 클 수 있는데 그 단백질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 DNA 정보를 딱 잘라가지고 어디 단백질을 잘 만드는 데다가 집어넣으면 그것도 세포여야겠죠. 그죠? 박테리아나 또 다른 세포에 집어넣어서 그 세포가 그 단백질을 만들게 해서 그 단백질을 얻어서 우리가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예를 좀 봅시다. 유전자 전이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뭐죠? 뭐 같이 생겼어요? 염소, goat, 뭐 그렇게 그럴 거예요, 그죠? 황우석 박사는 소는 복제를 했어요. 소 복제한 거는 제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먼저 1996년에 제일 먼저 포유류 중에 복제된 동물이 뭔지 알아요? 뭐죠? 양, 이름이 있었어요. 예, 돌리라는 복제 양이 처음 탄생했어요. 그죠? 예. 도대체 그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전이 동물하고 복제하고 조금 의미가 조금 틀려요. 5분까지만 하고 우리 퀴즈 보고 다시 시작할게요. 퀴즈 아직 안 봤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근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DNA를 조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긴 다음부터예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왔냐 하면 박테리아를 연구하다가 어떤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그 단백질은 효소예요. 효소는 뭐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을 촉매하는 거죠. 그렇죠? 잘 일어나게 하는 거죠. 세포 안에서 어느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이 뭐였었냐 하면 DNA를 탁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효소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 제한 효소라고 붙였어요. 영어로는 restriction enzyme이라고 붙였어요. 그것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DNA 두 가닥이 쭉 있는데 얘네들이 효소가 DNA에 앉아서 쭉 읽고 지나가다가 어떤 특정한 염기 서열이 딱 나오면 거기 탁 멈춰가지고 거기를 탁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효소를 처음 발견하고 계속 연구하면 우리가 어떤 DNA를 이렇게 잘라서 갖다 붙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라주는 그 단백질이 뭐예요? 제한 효소예요. 제한 효소는 아무 염기 서열이나 자르지 않고 아주 특정한 염기 서열을 잘라요. 그 특정한 염기 서열 여기 보면 GGATCC라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특별한 점이 없어요. 시퀀스를 딱 보면 GGATCC 별로 뭐 보이는 게 없어요. 영어로 nurses run 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한번 읽어봐요. 스펠을 써놓고 nurses run 간호원들이 달린다 해놓고 거꾸로 읽어봐요. 어떻게 돼요? nurses run이에요. 그것도 이렇게 읽으나 똑같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린드롬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봐요. GGATCC예요. 읽을 때는 이쪽으로 읽을 때는 밑에를 읽어야 되겠죠. GGATCC예요. 그래서 이런 시퀀스들을 팔린드롬 시퀀스라고 그래요. 이런 시퀀스가 나오면 제한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읽는 시퀀스가 틀려요. 6개를 읽는 애도 있고 8개를 읽는 애들도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특별한 부위를 탁 잘라요. 여기를 탁 잘라요. 그러면 우리가 DNA 조각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딱 드러낸 다음에 풀로 쓰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 DNA 복제할 때 끝에 가서 이렇게 딱 붙이던 효소가 있었죠. DNA 라이게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죠? 그게 딱 갖다 붙이면 가위도 있고 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DNA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붙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사람 DNA를 어디 다른 데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DNA가 갖고 있는 정보로 어떤 사람 단백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유전자 변이 동물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어디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박테리아, 이제 슬라이드 보면 돼요. 박테리아 안에서 박테리아 크로모솜 말고 박테리아 안에서 조그만 고무 밴드 같은 DNA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DNA 이름은 플라스미드 DNA. 그래서 그 플라스미드 DNA 성질은 뭐냐 하면 염색체도 그 박테리아 염색체는 큰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가닥이 아니라 끝이 서로 연결돼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로모솜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루기가 좀 힘들고 그거보다 좀 작은 꼭 고무 밴드 같이 생긴 DNA가 있어요. 그거를 플라스미드 DNA라고 하고 그거를 똑같은 제한 효소로 딱 자르면 거기다가 조각을 집어넣을 수 있게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DNA 중에 어떤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잘랐어요. 같은 효소로 딱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플라스미드 DNA도 거기를 아무데나 탁 자르면 거기 벌어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끼운 다음에 풀 역할을 하는 효소로 DNA 라이게이즈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러면 이제 원상 복구가 됐잖아요. 연결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박테리아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플라스미드 DNA의 특징은 이런 DNA를 집어넣었다 뺐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테리아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박테리아를 막 키우면 박테리아는 훨씬 더 빨리 자라잖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그럼 그 단백질을 걷어가지고 약으로 쓰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유전자 조작, 동물 또는 생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닝 하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내가 잘 설명을 해주고요.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 하면 환경 스페셜에서 나온 영화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 우리 조교가 출석을 한번 부를 거고요. 영화는 지금부터 한 40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게 끝나기 때문에 커피는 준비가 안 됐고요. 초콜릿만 한 개씩 줄 테니까 영화 보면서 먹고 출석 부르고 그리고 가면 되고 다음 시간에 퀴즈는 뭐라 그랬어요? 영화 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